그날 밤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한 가족의 운명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82세의 아버지 김영철은 급체로 밤새도록 설사와 구토를 했고 의식을 잃은 채 입원하게 되었다. 각종 검사 끝에 의사의 입에서는 파킨슨병이라는 무서운 진단이 흘러나왔다. 세 딸과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변고에 서로의 손을 꽉 잡았지만 정작 외동아들 김성훈은 하필 해외여행 중이라 그곳에 없었다. 성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막내 은정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갑작스런 비보의 성훈의 얼굴에는 놀람보다는 무엇인가 계산하는 듯한 묘한 눈빛을 번뜩였다. 다음 날 병원에 나타난 성훈은 아픈 아버지의 안부를 살피는 둥 마는 둥. 도통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그리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병원 커피숍으로 불러냈다. 자리에 앉자마자 성훈은 아버지 용산 빌딩을 자기 명의로 바꾸게 도와달라는 말을 서슴없이 꺼냈다. 자기는 집안의 외아들이고 자기한텐 대를 이을 아들이 2명이나 있으니 재산을 더 가져야겠다는 말 같지 않는 이유를 갖다 붙였다. 성훈의 말에 화가 난 어머니 박순이. 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이렇게 경황이 없는데 어쩜 너는 그런 말이 나오니. 그리고 남은 아버지 재산만큼이라도 법대로 나눠서 해야 하지 않겠니? 순이의 말이 계속될수록 성훈의 눈빛과 표정은 어둡게 굳어갔다. 성훈은 아버지 건물의 명의를 몰래 자신의 이름으로 바꿀 계획을 한다. 다음 날 성훈은 부모님의 빈집을 몰래 찾았다. 그는 주저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졌다.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 그는 주저없이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아버지의 재산을 도둑처럼 훔쳐가는 아들. 이것이 과연 사람이 할 짓인가? 성훈은 아버지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고 있었다. 하지만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다. 선생님, 요청하신 서류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1년 전에 인감증명을 본인만 발급 가능하도록 설정하셨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말에 성훈의 얼굴이 파랗게 굳어졌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다. 자신의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성훈은 다짐하듯 중얼거렸다. 날 못 믿어서 그런 조치를 해두었다는 거지. 분노와 배신감. 아니, 어쩌면 그것은 숨겨온 어두운 욕망이 탄로난 것에 대한 자괴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는 끔찍한 결심을 했다. 이제부턴 난 더 이상 아들 노릇은 하지 않겠어. 난 내 자식들의 아버지로만 살 거야. 어머니, 아버지? 이제 다 남이야. 이것은 천륜을 끊어내는 차디찬 죄의 강물을 건너버린 선언이었다. 집에서 하는 간병 생활도 수개월이 지났다. 세 딸과 어머니의 극진한 보살핌에도 아버지 영철은 점점 쇠약해져만 갔다. 또다시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간 어느 날. 둘째 딸 민정은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아버지가 지금 응급실에 가셨어.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걸 왜 나한테 전화하니? 나 지금 바빠. 앞으론 이런 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말어.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나 연락하던가. 민정은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이보다 더 잔인한 말이 세상에 또 있을까? 민정은 분노로 휴대폰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려왔다. 영철도 아들이 자기를 버렸음을 눈치채고 있었다. 아내와 딸들이 오빠가 사업이 바빠서 못 오는 거라고 둘러대는 것을 다 알았음에도 애써 모른 척 한 것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을까? 아들에 대한 사랑이었을까? 마지막이라 느꼈던 것일까? 추석을 앞두고 아버지 영철은 어머니 순이에게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성훈에게 전화 좀 해봐. 내가 용산 빌딩 증여한다고 해.
자식들에게 똑같이 나눠준다고. 내일 집으로 좀 오라고 해. 그러나 전화를 받은 성우는 저는 아버지 재산 관심 없어요. 어머니께서 누나랑 잘 상의하셔서 하셔요라며 끊는다. 그가 그렇게 탐하던 건물을 일부라도 주겠다는데 이런 성운의 반응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날 저녁 영철은 서랍을 열어보았다. 아 이럴 수가. 등기권리증이 사라져 있었다. 여보. 여기 있어야 할 등기권리증이 없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영철.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혹시 성훈이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1년 뒤 크리스마스 밤 몰라보게 쇠약해진 영철.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에 실려왔다. 응급실 복도에 선 세 딸의 얼굴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다. 오빠한테 연락했어?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이제 그들도 알고 있었다. 오빠는 이미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여보. 아들 생각 이제 그만하시고 더 이상 아프지도 말고 좋은 곳에서 편안히 쉬셔요. 영철은 이 말을 들었을 수 있었을까? 곧이어 그가 천천히 숨을 멈췄다. 끝까지 아들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 세 딸이 나란히 상주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뒤늦게 나타난 2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 하지만 그의 얼굴엔 죄책감도 슬픔도 없었다. 조문객들이 수근거렸다. 성우는 무표정하게 절을 했다. 세 딸은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그는 가족이 아니었으니까. 변호사 사무실. 상속 문제로 가족들이 모였다. 갑자기 성훈이 희죽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잘못하시면 지금 사시는 집에서 쫓겨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 어머니를 협박하다니. 세 딸이 분노로 소리쳤지만 성훈의 입가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사라지게 된다.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다. 살고 계신 주택은 이미 1년 전에 사모님 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산빌딩은 1년 전에 사모님과 세 따님께 사전증여가 완료되었습니다. 뭐지? 성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게 무슨? 어떻게? 그렇다.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셨던 것이다. 탐욕스러운 아들에게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성훈이 소리쳤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겠어요.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냉정했다. 김성훈 씨는 이미 5년 전 용인빌딩과 아파트 2채를 증여받으셨죠. 시가로 약 150억 원. 현재 김성훈 씨가 초과 증여를 받으신 상태므로 서로 소송을 하신다면 김성훈 씨의 상속 재산의 초과분을 다른 가족분에게 드려야 합니다. 완벽한 역전. 성훈은 말문이 막혔다. 탐욕의 끝은 허무뿐이었다. 나가는 성훈을 둘째 딸 민정이 뒤쫓아 나오며 오빠 아버지는 오빠가 1년 전에 등기권리증 훔쳐간 거 다 아셨어. 그래서 얼마나 실망하고 슬퍼하셨는지 알아? 오빠는 더 이상 가족도 아니야. 나는 다시는 오빠 보고 싶지 않아. 성훈이 언제부터 저렇게 변한 걸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 나이에 아들한테 버림받았을까?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오빠가 어디 멀리 아프리카나 남미에 이민 가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셔요. 멀어서 못 보니 거기서 잘 살고 있겠지 하고 잊어버리세요. 엄마도 남은 엄마의 삶을 즐기셔야죠. 더 이상 오빠 때문에 울지 마세요. 우리 딸들이 잘할까요? 어머니의 집 거실.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진다. 엄마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요. 엄마 이거 새로 사온 옷이에요.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 순이는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순이는 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세 딸이 이렇게 효심이 지극한데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그녀의 얼굴엔 평온함이 가득했다. 나는 진짜 부자야. 사랑으로 꽉 찬 부자. 울림 있는 말이었다. 60대 중반이 된 성우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저 지금 바빠요. 무슨 일이세요? 차가운 목소리. 그것은 마치 과거의 자신의 목소리 같았다. 성우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업보인가? 아무도 오지 않는 집. 그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돈이 전부가 아니었는데 후회. 그것은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오는 법이다. 성우는 흐느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었다.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제가 아버지를 봤던 그 눈빛과 똑같습니다. 차갑고 무관심하고 성운의 독백이 허공에 울려 퍼졌다.